자, 매월고 학생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호흡이랑 오늘은 순환을 배워볼 텐데, 교과서는 130쪽을 참고하면 돼요. 교과서 내용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코 안에 있는 빈 공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비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이랑 코랑 만나는 요 지점은 여기 입이 이렇게 뚫려 있겠지. 입이랑 만나는 요 지점을 인두라고 하고, 인두. 자, 여기 목구녕. 이 목구녕은 후두라고 합니다. 후두. 그리고 이쪽 기체가 다니는 길이라 그래서 여기를 기관이라고 해요. 기도라고도 하고 기관이라고도 하는데, 기관이라고 하는 건 얘가 이제 관 모양으로 생겨서 그래요. 관 모양으로. 이 기관이 분지가 되면 얘를 기관지라고 부릅니다. 기관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 놈을 폐포라고, 폐라고 하지, 폐. 근데 폐라고 하는 놈을 잘 살펴보면 얘가 동글동글하게 포도처럼 있다 그래서 요 동글동글한 놈 하나를 폐포라고 합니다. 폐포. 폐포라고 하는 놈은 폐의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 자, 이게 이제 비슷한 애가 소장에서 융털이라고 하는 놈이 있지. 융털이라고 하는 놈도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표면적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융털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귀는 한자로 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 비, 인, 후. 과는 귀부터 연결해서 코와 인두, 후두까지 진료를 보는 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기체 이동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폐포에는, 그러니까 폐에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조직세포는 산소가 별로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느냐? 산소라고 하는 놈은 폐에서 이산화탄소로 이동한다. O2는.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놈은 조직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밖으로 내뱉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 기체 총량을 보면 폐포 쪽이 더 많다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 150에 35를 더하면 185가 되지. 실제 수업에서 했던 숫자랑은 좀 다릅니다. 숫자는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쪽은 조직 쪽에서는 산소가 40, 이산화탄소는 60에서 70이라 그랬으니까 조직 쪽의 기체의 총량은 100에서 110쯤 되겠지. 그러면 기체라고 하는 놈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니까 항상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위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산소는 폐포에서 조직 요 방향으로 가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에서 폐포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분의 압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분압차에 의한 확산의 힘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순환기의 구조를 적어보자 해서 학습지를 줬는데, 학습지에 있는 그림이랑 조금 다른 그림을 준비해 봤어. 선생님이 쓰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자, 해박을 할 때는 항상 누워있는 사람 기준. 그래서 여기가 우심실이고 위쪽에 있는 건 심방이지. 우심방이 됩니다. 좌쪽에 있는 건 좌심실이고 심실 위쪽에 있는 여기가 심방이 되겠지. 심방은 심방인데 좌쪽에 있으니까 좌심방이라고 부르면 될 거야. 그래서 위쪽에는 폐 모세혈관이 있고 아래쪽에는 전신의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은 폐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좌심방은 폐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맥이랑 대정맥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가 비워져 있다면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던 내용을 다른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봅니다. 자, 심장이 여기에 있으면 심장 위쪽에 뭐가 있다? 그렇죠. 폐가 있지. 폐. 심장에서 폐로 순환하는 이 경로를 폐순환이라고 하고, 심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내 몸 전체를 도는 요 순환을 체순환 혹은 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체순환. 잘 안 보이겠는데? 까만색으로 써야지. 앞으로 돌아. 체순환 다시. 요만큼은 체순환이에요. 체순환. 노란색으로 쓴 게 체순환. 아니 되겠지. 체순환. 그래서 동맥이랑 정맥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었는데,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담아주는 혈관. 자,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혈액을 담아주는 관이야.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혈액이 지금 어떻게 가? 혈액이 위로 올라가고 있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심장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는 요 혈관은 이름이 뭘까? 여기는 요 혈관은 이름이 정맥이 되겠지. 동맥이 되겠지. 무슨 동맥? 폐로 가고 있으니까 폐동맥이 될 것이고,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요 혈관은 폐정맥이 되겠지. 왜냐하면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 놈은 대동맥이 될 것이고, 요 놈은 대정맥이 되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기관이랑 여기 있는 기관은 좀 무시해 놓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 간, 소장, 신장을 우리가 다뤘을 거야.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는 요 혈관이 간동맥, 얘는 소장동맥, 얘는 신장 동맥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반대로 얘는 간정맥, 얘는 신장정맥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신장정맥, 신장정맥. 소장은 정맥이 없고 여기는 혈관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맞아, 간 문맥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요 간문맥이 특히 좀 중요하다 그랬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제 몇 가지만 밑에 더 적어 보겠습니다. 기억해 줘야 될 거는, 간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데, 간에서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놈을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글리코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혹은 반대도 일어날 수 있지. 내 몸 전체,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포도당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얘를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게 보통 식후에 이런 현상들이 보통 일어나고, 간에 포도당이 없는 상황, 식전에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을 거야. 식후에 포도당의 농도가 가장 높은 혈관은 어디니? 그리고 식전에 반대로 포도당의 농도가 제일 낮은 혈관은 어디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은 바로 간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당뇨랑 연결해서 이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거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소의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다? 폐정맥이 되겠지. 폐정맥. 왜냐하면 산소가 어디서 공급되니까? 바로 폐에서 공급이 되니까. 그 다음 혈관인 저 폐가 여기서 이제 공급이 되니까 이쪽에서 산소 분할이 많이 분비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보통 정맥이나 동맥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혈관들은 전부 다 산소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얘가 왜 안 움직이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뭘까? 잘 모르겠네. 이쯤이면 됐나? 이제 계속해서 수업이 점점 더 재밌게 진행이 될 테니까 수업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안녕. 다음 시간엔 배설로 만날게요.